예산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잘 쓰고 또 감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전략하고 낭비 요소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허점들을 잘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부의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200억 이상의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은 공사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가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하고 발주를 주면은 시공사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거의 유일하게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시공사에게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 표를 한번 봐주시죠.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공사 손해보험 예산 절감액을 추정한 겁니다. 그 프로젝트 건마다 보험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발주해가지고 한 보험금 액수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 공단이 직접 계약한 것하고 바로 우측이 이제 시공사가 계약했을 때, 수의 계약했을 때의 비용을 차이를 보면은 보험료율의 차이도 있고요. 전체 보험료 전략액이 무려 425억 5,160만 원에 달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저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이죠. 공단의 신용도가 시공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에서 제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3분의 2 이상 떨어지게 된 겁니다.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프로젝트당 다 계열사에게 그냥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이기는 겁니다. 한화건설은 하나 손해, 삼성물산 삼성화재, 롯데건설은 롯데 손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러니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정비리가 발생할지 모르죠. 그리고 저렇게 손해보험액까지 정부에서는 돈을 줍니다. 보험 보장 조건은 또 달라지느냐 했을 때 좌측에 파란색과 우측에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요.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에 거의 같은 공사, 터널 공사였을 때 보험 계약 내용입니다. 직접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그런데 다음 화면부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시공사로 수의 계약했을 때에는 보장 내용이나 특별 약관에 의한 특별 보장 혜택들이 전혀 없고 다 보장을 못하는 없음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약관이 길기 때문에 거의 보장을 못 받는 수준입니다.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장 내용도 3배 이상 충실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이. 한 기관에서 매년 수십억씩 또 수백억씩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까지 풍부해지는데 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부정비리를 방치하는 게 오히려 상식입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원래 국가계약법상 공사가 직접 발주기관으로서 하던가 아니면 시공사가 하도록 한 거는 선택적으로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런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다시 제도 개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관계는 한번 공공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에 하여튼 검토해서 의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무기관이 물론 국토부도 있고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잘 해주셔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서 예산 결감의 효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생결제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수구입인의 계좌를 격려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가 다른 대급 지급 시스템과는 달리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원도급사가 압류를 받더라도 또 계좌가 별도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그렇게 두 가지가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상생결제 대신에 지금 하도급 직금이나 체불 이체로
같은 다른 대급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 분야 기관들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107곳인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개 기관이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전체 결제 금액 대비 사용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 본 의원이 보니까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건설 분야 계약 금액은 총 65조 6조 원입니다. 이 중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금액이 2.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급보증 상품의 평균 요율을 적용하면 공공기관이 지출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만 130억에서 200억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일 국토건설 분야 공공기관들이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막대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107곳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반도 안 쓰고 있고 또 기관들 중에서도 한 곳 1% 정도만 쓰고 있죠. 저는 이것도 부총리님이 좀 상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3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결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혈세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는 이미 그 공공기관들에게 폭넓게 활용되도록 저희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채택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른 공공기관 확산의 다른 부처의 어떤 역할과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좀 제가 봐도 추가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본 의원도 끝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첨언을 좀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올해 상생협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상생결제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상생결제 범위를 상당히 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 의원님 예산 절감 방안 이렇게 잘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